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풍자 정신 및 그 속에 들어있는 슬픔을 능숙하게 표현한 황지우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신의 삶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인 황지우입니다. 주로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시를 작성하였고, 그것에 따라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유신 반대 시위에 연루되어서 입영도 됐었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 도중에 체포되어 고문도 겪었었죠. 그러면 체포나 고문 같은 일로 생긴 트라우마도 있으시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저의 시를 작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죠. 오, 그러셨군요. 저희가 사전에 작가님이 유명한 두 개의 작품을 보고 왔는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봄나무에게로부터 겨울나무에게로. 혹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2년 간격으로는 두 개의 시를 조사해 보았는데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분위기나 내용이 아주 다르더군요. 두 개의 시 모두 독재 정권을 주제로 하는 것은 공통점이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주저앉는다 등의 말로 작가님이 좌절을 나타내면서 포기하는 태도를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는 봄나무처럼 겨울을 이기고 솟아오르겠다는 민족의 의지를 드러냈는데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광주 민주화 운동 참여 당시에 혹독한 고문을 겪어 사회에 저항하려 했으나 저의 의지를 꺾는 시대의 억압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눈 감는 것을 택했고 이때 발표한 시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이고 그 당시에 저의 삶은 마치 앙상한 마른 가지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저의 몸이 바람처럼 계속해서 불어오는 시대의 억압을 온몸으로 맞으며 마치 박해받은 순교자처럼 억압된 모습만 보였죠. 그러셨군요. 그럼 그땐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셨겠군요. 저였어도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절망가도 갔던 그 암흑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뎌져 갔고 저에게 있어 의미 없는 생존은 이내 부끄러운 것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젠 침묵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아니란 도피라고 생각해 당대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저는 당대의 폭력적인 억압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고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가님 스스로도 정말 힘드셨겠군요. 당대 그런 선택을 하시기엔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을 텐데 작가님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의지를 다지는 태도를 취하는 정신력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정리하자면 고문 등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점차 민족의 편에 서기 시작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보시다시피 저를 중심으로 한 시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처럼 중후기가 될수록 점점 우리를 중심으로 한 시를 쓰기 시작했죠. 이제 저의 의지를 표현한 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의 인생을 보시면은 정신적으로 아주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저의 삶을 되짚어봤고 제가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극복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학교를 다니시면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실 텐데 편안하고 여유를 가지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멋진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족 시인
황지우 시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황지우 작가님이 정신력을 닮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9시 뉴스 담당자 김미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